안녕하세요. 사학개미 2020입니다. 3월 넷째 주 테슬라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계속되는 미국 은행들의 금융위기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출렁이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으며 190.4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무디스가 테슬라의 등급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투자 등급은 이전의 정크 등급에서 Baa3로 한 단계 상승하여 S&P 글로벌 등급 상향에 이어 두 번째 신용 등급 상향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두 개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높은 등급의 자격 증명은 신용 등급에 민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우량 신용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합니다. 무디스는 이번 등급 상향의 이유로 2023년 후반으로 예정된 사이버트럭의 조기 생산, 지역 생산 시설, 테슬라가 지난 3년간 약 100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한 후 효율성 및 재무 레버리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등 회사의 제품 제공 확대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50억 달러의 회전 신용을 확보하여 미상환 부채가 거의 없고 이미 고급 대출자와 거래되고 있는 5년 만기 신용 디폴트 수합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2023년 1월 테슬라는 은행과 함께 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회전 신용을 확보했고 최대 20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등록을 추적하는 차이나 머천트 뱅크 인터내셔널의 최신 소매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가장 좋은 분기 중 하나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데이터에서 테슬라는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중국에서 106,915대를 판매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71대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테슬라 최고 분기인 4분기에 122,038대가 팔린 것과 비교됩니다. 지난달 테슬라는 공장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하이에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3년 초에도 생산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중국 신에너지차 부분에서 테슬라의 1, 2개월 판매량은 7.9%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6.8%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2월 동안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유럽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경쟁에 직면했고 두 지역 간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극명합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미국에서 EV 판매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테슬라가 4분의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 경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2월에 바론스에 의해 처음 보고된 새로운 데이터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자동차 회사였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연합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월 총 19,249대의 차량을 판매해 2022년 2월 대비 49.68% 증가해 테슬라의 50% 성장 목표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 환상적인 성장은 자동차 회사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2022년 1.8%에서 2.4%로 EV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성장은 올 들어 두 달 동안 12% 성장한 전체 유럽 차량 시장의 비슷한 움직임에 따른 것입니다. 다행히도 테슬라의 성장은 분기 말에 현재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러한 판매를 2배로 늘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차량이 가용 주차 공간을 압도하고 있으며 소유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픽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원사와 모간 스탠리가 모두 지적했듯이 회사의 추가 생산이 확실히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출 증가는 단순히 공급 측면의 현상이 아닙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테슬라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객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은 너무나 심해서 수많은 다른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EV 시장 리더와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럽의 성공을 반영하여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도 상당히 증가했고 중국 시장은 유럽과 같은 가격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전히 불분명한 것은 가격 인하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미국에서는 적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미국의 전기 자동차 가격은 포드가 무스탕 마하2 가격을 인하했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더 저렴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구동 모델을 제공할 계획인 만큼 아직은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테슬라 판매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쟁사인 폭스바겐을 훨씬 능가하는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테슬라는 전통적인 브랜드인 폭스바겐 그룹과 르노, 스텔란티스 등 수많은 경쟁 차량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런 성장 범위는 테슬라가 경쟁사들을 큰 차이로 앞서는 궤도에 오른 노르웨이에서 더 자세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판매 동향은 JPR007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판매 그래프에서 테슬라의 상당한 리드가 보여집니다. 그래프의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만 7,0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유럽 전역에서 판매된 19,000건을 조금 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이번 스칸디나비아에서의 판매 성공은 테슬라가 유럽에서 출시한 완전히 새로운 시승 파일럿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잠재 고객들이 가능한 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품을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테슬라가 올해 1분기 말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판매 성공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판매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이 브랜드가 아직 분기 말 추진력에 대한 의존들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판매 물결은 유럽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테슬라의 수백 대의 차량을 한 달에 배달함에 따라 일부 배달 장소가 과부하에 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이 회사가 동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럭셔리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보고는 분명 좋은 지표지만 마침내 상당한 양의 생산을 시작하는 새로운 EV 경쟁 업체들과 비교하여 테슬라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포드는 출시 2년 만에 수십만 대의 EV를 생산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른 반면 현대 기아차는 조지아주의 새 공장에서 EV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리튬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심장인 배터리 제조에 가장 필요한 소재인 리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투자로 인해 서서히 저렴해진 리튬의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의 비슷한 움직임에 이어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국의 리튬 시장은 톤당 26만 위안에 불과했는데 이는 작년 11월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분석가들이 중국의 리튬 가격이 연말까지 30만 위안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의 몇 가지 요인들로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료했는데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전기 자동차의 수요를 감소시켰습니다. 둘째로 중국 리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한데 특히 리튬 추출 및 정제 능력이 급증한 신대륙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리튬 밀도가 높은 대륙인 남미는 특히 칠레에서 리튬 추출 능력이 성장했습니다. 칠레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고체 리튬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표면 염수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중미에서는 특히 미국이 중국의 공급과 분리하려고 함에 따라 기업과 정부 모두 리튬 투자를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비슷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차량 생산 비용이 여전히 배터리이기 때문에 핵심 요소 중 하나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큰 혜택을 받으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여전히 자동차 업계에서 이익률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있어 가장 유연성이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러한 리튬 가격 움직임 덕분에 또 다른 가격 인하를 시행한다면 이미 연초 가격 인하로 덜컹거렸던 업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에서 만든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색상 옵션을 제공함에 따라 이 시설의 특별 페인트 공정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Y모델 생산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말 주당 4,000대 생산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가 베를린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도 인상적인 시설이지만 여전히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차량 생산은 큰 기점이 되었고 테슬라가 최근 공장의 이정폐에 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테슬라 유럽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여 기가 베를린의 모델 Y의 그림 같은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기가 팩토리 베를린의 첫 차량 인도는 특히 시설의 최종 환경 승인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언론이 긴밀하게 주시해 왔었습니다. 여러 번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구축 자체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실제로 모델 Y 크로스오버를 생산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기가 베를린이 소요한 시간은 상당했습니다. 이후 기가 베를린은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 등 더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시설은 계속 운영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것은 독일에 기반을 둔 시설이 매주 4,000대의 모델 Y 크로스오버 생산량을 달성했다고 테슬라가 발표한 지난달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연간 1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가 베를린 증설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지만 테슬라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만 번의 가동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차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재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